네, 13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6옴하고 15옴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6하고 12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3분의 1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옴이 되겠죠. 이렇게 이 부분 합치면 자, 얘가 4옴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저항이 R이고 여기가 4옴이고 여기가 4옴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 흐르는 우리가 전류를 갖다가 계산을 해야지, 여기 흐르는 전류를 계산해야지 뭘 구할 수 있냐면 여기에 저항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저항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게 전류에다가 우리가 전압을 갖다가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자, 이게 저항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I라는 전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I라는 전류는 우리가 지금 4옴하고 요렇게 이제 나눠지기 때문에 전류 분배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옴 더하기 이게 지금 4옴이에요. 그죠? 4옴이고 더하기 R분의 반대 거 써야 되니까 4입니다. 4 이렇게 해야 이제 우리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계산이 되죠. 여기 흐르는 전류. 자, R1 더하기 R2분의 반대 거 쓰라고 했으니까 4옴을 쓰고 합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지금 여기 120이 되고요. 여기 8 더하기 R이 되겠네요. 8 더하기 R. 자, 그러면 이제 요식에서 이제 요식을 이용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R은 R분의 20이니까 자, 요거를 뒤집어서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120에다가 8 플러스 R에다가 여기다가 20을 갖다가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6이 됩니다. 그죠? 6이 되고 6R 그 다음에 여기는 8 플러스 R 이렇게 되니까 R은 5분의 8이 되겠죠. 5분의 8이면 1.6옴이 되겠습니다. 1.6옴. 그죠? 그래서 여기가 1.6옴 된다는 걸 계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위치를 열었을 때 전류계가 10A였대요. 이게 10A. 닫았을 때 전류계는 얼마인가 물어봤는데, 자, 여기 AB 사이에 전압을 가해야 되겠죠. 어떤 전압을 이렇게 가하고 있을 때, 어떤 전압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이제 전압을 몰라요. 어떤 V라는 전압을 가했는데 10A가 흐른다는 거예요. 연결 안 됐을 때. 자, 이걸 연결해도 전압은 안 바뀌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전압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3옴하고 6옴하고는 합성장이 2옴이 되고요. 자, 지금 여기는 4옴만 존재합니다. 스위치를 갖다가 열어놨기 때문에. 그러면 2하고 4가 저항이고 전류가 10이니까 우리가 전압 V는 IR에서 I가 10이었어요. R이 지금 6이었습니다. 그래서 60V인 걸 갖다가 알 수 있었어요. 됐습니까?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60V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스위치를 닫았다는 겁니다. 스위치를 이렇게 닫았어요. 닫았을 때 전류가 얼마냐 물어봤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대로 얼마입니까? 2옴이 되고요. 자, 요거는 여기에 4 곱하기 12에 4 더하기 12가 되죠. 자, 그러면 값이 얼마입니까? 4분의 12가 돼가지고 이건 3옴이 되겠네요. 그죠? 3옴. 3옴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전체 이제 전류를 구하려면 우리가 새로운 전류 스위치 닫았을 전류 I는 IX라고 합시다. IX는 어떻게 되나요? 합성 저항이 2 더하기 3이 되겠습니다. 그죠? 2 더하기 3이 되어서 전체 전압은 60V니까 5분의 60 그래서 1.2 5분의 60이니까 1.2가 아니고 12 그죠? 12 암페어. 자, 이렇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만약에 보기로 나와 있을 때 보시면 이게 병렬로 저항이 하나 달린다는 건
저항값이 전체 줄기 때문에 고를 때 10A보다 큰 전류를 골라 주셔야 되겠죠. 만약에 찍기로 찍을 경우에는. 그죠? 자,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5번 문제는 합성장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합성장을 구하는 문제. 자, A, B 사이에서 바라본 합성장은 얼마인가? 자, 요게 1, 2, 3이에요. 그죠? 그럼 3옴이고. 3옴, 4옴 합치면 얼마입니까? 1.5죠? 병렬이니까. 그 다음에 1.5, 1.5 해가 다 하면 4다. 그죠? 4가 되고, 4옴, 4옴 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3, 2, 3 해서 8옴이 됩니다. 자,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요. 1, 직렬이니까 3옴입니다. 3옴하고 3옴은 병렬이니까 절반 나누면 주면 되겠죠. 1.5고, 자, 1.5, 1.5 합치면 3인데 1을 더하니까 4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4로 바뀌고, 4옴하고 4옴은 병렬이니까 둘로 나눠주면 되죠. 자, 2가 되고, 그래서 3이 직렬이니까 다 더하면 되겠죠. 8옴이다. 자,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있네요. 전압계 지시 값이 10V였대요. AB 사이 전압은 얼마인가를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가 10V라는 얘기는 결국 여기가 몇 암페어 흘러간다는 얘기입니까? 2A 흘러간다는 얘기겠죠. 자, 됐습니까? 여기가 10V다. 여기가 2A 흘러가면 여기도 2A 흘러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 됩니까? 2 곱하기 2에서 40V가 되겠죠. 40V. 그러면 40V가 되고, 그죠? 전체는 50V가 되겠네요. 40V 더하기 50V. 그럼 여기는 몇 암페어 흘러가요? 예. 10분의 50 해야 되니까 5A 흘러가겠네요. 자, 5A 흘러갑니다. 자, 그리고 합쳐져 가지고 여기가 2A, 5A니까 7A 흘러가겠네요. 자, 그럼 여기 전압은 얼마요? 35V겠죠. 75, 35 이렇게 되니까 전체는 35에 40에 10 하니까 우리가 85V가 되겠네요. 그죠? 35 더하기 40 더하기 10을 해서 85V가 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기에 전류를 가르쳐 줬어요. 그죠? 왜냐하면 10V에 5옴이니까 2A라는 걸 가르쳤기 때문에 여기 전류는 여기 전류와 같기 때문에 이 전압을 구했다면 두 개의 전압이 결국 10옴에 걸리는 전압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전류를 계산을 하고 이 전류는 여기 흘러나와서 나가야 되니까 이 합쳐진 전류, 이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7이 되고 역시 여기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기 때문에 35가 된다. 자, 이런 순서로 풀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양단의 전압은 얼마인가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전압 분배 법칙을 써가지고 하면 되겠죠. 자, 1, 2가 이제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1대 2니까 전압도 1대 2로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2V하고 4V가 이렇게 걸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맞나요? 합치면 6V가 돼야 되고, 얘는 4대 2니까 2대 1로 걸리면 되니까 4V하고 2V가 걸리면 되겠죠. 그래서 차이는 뭐 2V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제 VA 전압으로 한 표시를 해보면 VA 전압이란 거는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2분의 요걸 제가 되겠죠. 2 곱하기 6이 되어가지고 3분의 6이니까 4V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기 전압이 4V인 걸 알았고요. VB는 1 더하기 2분의 요번에는 1 더하기 이거 4이네요. 그죠? 4 더하기 2분의 2 곱하기 6이 되니까 여기도 2V가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죠? 2V가. 자, 그래서 우리가 VAB 즉 VA에서 VB를 빼면 4 빼기 2가 돼가지고 2V가 되더라. 자,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문제는 소비 전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소비 전력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P는 VI 또는 I제곱 R R분의 V제곱으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단위는 와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4옴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구하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지금 4옴이에요. 4옴. 여기 그죠. 그럼 여기 전압을 알든지 전류를 알든지 뭐 하면은 계산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10V고 여기 2, 4, 8이 있고 2옴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계산할 때 우리가 합성장을 무조건 구해야 되겠네요. 그죠? 합성장을 구해보면 얘는 2옴이고 자 2, 4, 8의 합성장을 한번 구해보면
자, 한 번에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2분의 1 더하기, 그죠?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분의 1인데, 이런 거 할 때, 이제 공통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8분의 그냥 4로 하면 되고요. 그죠? 여기 8분의 2로 하면 되고, 그 다음 8분의 1로 하면 되죠.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4, 2, 1이니까 7분의 8.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7분의 8옴. 어디가? 이 전체 저항이 7분의 8옴이 되겠습니다. 7분의 8옴. 됐습니까? 자,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전압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전압은, 전압을 Vx라고 하겠습니다. Vx 전압은 두 개 더 해야 되겠죠. 2 더하기 7분의 8 곱하기 12가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우리 7로 통일하면 7분의 14 더하기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7분의 8이 곱하기 12가 되죠. 자, 그래서 이건 22분의 8 곱하기 12가 됩니다. 그래서 약분하면 2로 하면 6이고 11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 전압은 11분의 48이 되겠다. 그죠? 48. 자,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도 역시 11분의 48V가 걸리더라. 자, 그러면 P는 I제곱 R에서 하든지 R분의 V제곱에서 하면 되는데, R분의 V제곱으로 한번 해보면, 왜냐하면 저항을 알고 있죠. 4라고 오죠. 그 다음 V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라고? 11분의 48이라고요. 자, 요걸 제곱한다는 걸 알고 있겠죠. 그래서 계산기를 한번 눌러보면, 자, 요거는 계산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산기를 해보면 여기에 4.760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와트. 그래서 그냥 4.76 와트라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세 개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푸는 것도 여러분들 한번 더 익혀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의 뭉쳐가 하나로 만들고 이제 다시 두 개로 하나를 하면 되긴 되겠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분의 1 형태로 써서 계산을 해도 우리가 합성저항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번 문제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부터는 이제 회로망 정리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회로망이라는 거는 이제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회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로라고 생각하시고, 자, 앞쪽에서 됐지만 우리는 회로를 해석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설계하는 게 아니고, 자, 해석이라는 거는 입력과 회로가 주어졌을 때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출력은 전압, 전류, 전력 또는 에너지,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근데 설계는 입력이 주어지고 출력이 주어졌을 때 여기 회로를 어떻게 할까를 갖다가 우리가 고민하는 게 회로 설계라 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마디 해석법입니다. 자, 푸는 방법은 1번부터 5까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 거는 시험에 나오는 간단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 책, 그 두학기용으로 나오는 회로 이론 책이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4년제 전기과 전자과에서 보는 책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보시고, 지금은 아주 제일 간단한 형태의 회로를 이용해서 마디 해석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체계로 그냥 이렇게 이제 적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문제를 이제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회로를 간단히 한다는 의미는 뭐 저항 같은 거를 이제 합성 저항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해가지고 이제 뭐 조금 회로를 간략화시킨다는 의미고, 그죠? 마디 표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KCL을 적어야 돼요. 마디 해석법은. 그래서 KCL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KCL 적용하기 위한 마디를 이제 표시를 해야 되고, 기준 마디라는 거는 가지수가 제일 많은 마디인데, 뭐 기준 마디를
라기보다는 마디를 표시해서 거기에 이제 전류가 어떻게 흐른다는 것도 의미로 이제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지의 전압을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KC를 적용한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런 회로가 있어요. 양쪽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마디에 해당되는 거는 이게 마디가 되겠죠. 여기도 마디가 되고요. 자, 그래서 마디가 이렇게 여기도 있고 두 개가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기준 마디를 갖다가 뭐 잡는다 하는데 뭐 기준 마디 이런 말은 이제 뭐 거짓 불필요한 것 같고요. 자, V1이라는 전압이 있고 여기 V2라는 전압이 있고 여기에 이제 KCL을 갖다 이 마디에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럼 임의로 이제 I1, 이제 I2, I3라는 이렇게 이제 전류가 흘러간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 이 마디에 R3 걸리는 전압을 갖다가 모르는 전압을 갖다가 우리가 VX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 뭐가 되냐면 마디 전압을 갖다 표시해야 돼. 우리가 KCL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이런 걸 하나 아셔야 됩니다. 저항이 이렇게 있다. 그럼 이 사이에 우리가 전압 강화를 갖다가 우리가 델타 V라고 하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나요? I는 당연히 R분의 델타 V가 되겠죠. 이 델타 V라는 것은 결국 뭐에 해당되는 겁니까? 자, 여기에 전압을 갖다가 우리가 VA라고 하고 여기에 전압을 갖다가 우리가 VB라고 하면 이 사이에 전이 차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VA에서 VB를 빼주는 형태가 된다. 전류가. 만약 근데 전류를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I'이라고 이렇게 하고 전류를 이렇게 했다면 R은 그대로 있고요. 그죠? VB에서 VA를 빼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우리가 마디 방정식을 세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했을 때 나온 결과가 I라는 결과가 0보다 크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표시한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간다는 거고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내가 표시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제 그렇게만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이제 회로를 해석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 VX라는 전압을 이렇게 표시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I1은 이렇게 되겠죠. I1는 I1는이 안 되겠네요. 자, I2도 또 들어온다 그랬으니까 자, I1 방향하고 I2 방향이 들어와서 I3가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해서 I3가 된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I1은 이제 장 R1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기호로 쓰겠습니다. R1분의 이 전압에서 이 전압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V1에서 VX를 빼면 되고요. 딱 I2 같으면 지금 R2분의 여기서 이렇게 간다 그랬으니까 10에서 10은 V2입니다. V2에서 VX를 빼면 되죠. 마지막으로 I3는 R3에 대해서 VX 여기는 0V이기 때문에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갖다 풀면은 뭘 구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VX를 구할 수 있죠. VX를 구하면 이제 I1, I2, I3를 다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디의 미지의 전압 VX, 마디 전압 VX를 표시한 다음에 식을 세우고 나서 KCL로 식을 세우고 나서 풀면은 전압값이 나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KCL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숫자를 넣어보면 자 1옴이 되고 그 다음에 5 빼기 V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역시 1옴이 되고 10 빼기 VX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VX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변에 다 2를 곱해버리면 10-2VX 더하기 20-2VX는 VX가 되고 지금 10하고 20이 있으니까 30이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한 대 넘어가면 5x가 되겠네요. 5vx. 그럼 vx는 얼마입니까? 5분의 30이 돼서 6V라고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 6V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 6V 된다는 뜻은 여기에 전류가 10에서 6이니까 4V가 걸리겠죠. 그럼 여기가 4A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뜻이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2분의 6이니까 3A가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실제 얘는 어떻게 돼요? 이 I1은 마이너스 다 되겠죠. I1이라는 게 여기 보면 VX가 지금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A가 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A. 자, 그럼 실제로는 1A가 일로 흘러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회로는 뭐예요? 4A가
흘러 들어와서 3A와 1A로 나가는 이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4A가 흘러 들어가서 3A가 1A가 나가는. 그래서 여기에 I1은 원래 방향과 반대로 흐르더라. 이 방향이 아니고 이렇게 흐르더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흐르더라는 걸 알 수가 있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똑같은 회로인데 이제 막로 해석법이란 걸 가지고 회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막로는 우리가 이제 메시라는 거죠. 요걸 메시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자, 요렇게. 자, 회로를 간단하게 하고 메시를 잡고 미지의 메시 커런트를 표시한다. 이게 메시 커런트예요. 자, 이게 I1이고 자, 이쪽으로 I2가 흐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얘도 이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편한 대로 잡고 나중에 결과만 보고 그게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메시 1, 메시 2에서 루프라고 하겠습니다. 루프 1, 루프 2에서 우리가 KVL을 적용해야 돼요. 그럼 KVL을 적용해야 되는데 1번 요걸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1번에서 KVL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V1 더하기 I1 R1 그죠? 더하기 I1하고 I2가 더해져 가지고 I3가 되겠죠. 요게 I3입니다. 그죠? I3가 되고 요게 R3. 자, 이게 0이 되는 이런 식이 하나 나올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루프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넣을 수 있냐? 2번 루프에서는 역시 마이너스 V2에다가 더하기 I2 R2 더하기 I1 I2의 R3가 0이 되는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이 전원이 갖고 있는 방향 그대로를 적어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니까 I1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이너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얘기하는 거죠. 마이너스 V1, 마이너스 V2,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전류 방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류 곱하기 저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숫자를 한번 넣어보면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모르는 거였고요. 자, R1은 1이니까 그냥 나누면 되겠죠. 그럼 R1 더하기 R2는 지금 그냥 그대로 R1, R2로 쓰면 되고요. 근데 여기 지금 저항이 2ohm이었어요. 그죠? 요런 식이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10에 R2는 모르고요. 그죠? I2는 모르고 R1이 지금 1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도 I1 더하기 I2에 R3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요거를 I1이 지금 곱하기 2니까 3배의 I1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배의 I2가 돼가지고 얘가 5가 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 여기는 보면 이렇게가 있네요. 맞네요. 밑에 걸 봐야 되니까. 자, 여기 잘못 썼다 그죠? 자, 여기도 2로 써야 되는데 그죠? 됐죠? 자, 그러면 여기도 보면 I1이 이제 2배의 I1이 있고요. 요 식이 그 다음에 I2가 2배의 I2가 되니까 3배의 I2가 되고 넘어가면 10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이식을 하면 요 1과 2식을 연립해가 풀면 되겠죠. 그래서 3I1 더하기 2I2는 5고 그 다음에 2I1 더하기 3I2가 10이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I2부터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I1을 제거해야 되니까 이쪽에 곱하기 2하고 그죠? 여기에 곱하기 3 해서 빼보면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2 하면 이 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6I1 더하기 4I2는 10이 되고요. 여기는 6I1 더하기 9I2는 3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위로 빼버리면 밑에서 위에 거 빼겠습니다. 그럼 5I2가 되겠고요. 그죠? 30에서 10 빼니까 20이 되겠죠. 그래서 I2는 4A가 됩니다. 그럼 I2가 4A 하면 여기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3 곱하기 I1 더하기 2 곱하기 4는 5가 되고 3I1은 5 빼기 8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 따라서 I1은 마이너스 1A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하고 결과는 똑같겠죠. 아까 여기가 4A였고 여기가 3A였고 여기가 1A가 이렇게 흐르는 또는 마이너스 1A가 이렇게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동일하게 4A 마이너스 1A 자,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게 I1 더하기 I2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I3라는 거는 I1 더하기 I2가 되기 때문에 결국 얘는 3A가 되더라. 자, 동일한 식을 얻을 수 있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마디 한 개만 잡으면 식 한 개만 풀면 되는 거죠. 아까 VX만 구하면 되었어요. 근데 지금 마디가 아니고 루프로 잡으면 루프 방정식 두 개를 풀어야 되니까 여기는 뭐야? I1하고 I2를 갖다가 두 개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좀 귀찮겠죠. 식을 두 개 써야 되니까 여기는 식 한 개만 세우면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그때그때 회로 해석이 편한 게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구조 같으면 우리 마디 해석법으로 푸는 게 더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내용은 이제 크레이머 룰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행렬식을 이용해서 이제 A, B, C, D 이런 값이 있을 때 1차 연립 방정식이나 이렇게 1차 연립 방정식 3개짜리, 그죠? 4번 1차 연립 방정식 이런 것들을 갖다가 풀 때 이제 크레이머 룰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갖다 하나 적어놨는데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ax 플러스 by는 이고 cx 플러스 dy는 f였어요. 그럼 이랬을 경우에 이제 x를 어떻게 구할 거냐 보면 앞에 a, b, c, d를 밑에 그냥 그대로 써줍니다. 그 다음에 얘를 제외한 나머지 b, d, e, f를 이제 써야 되는데 요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빈 자리를 얘를 이제 들고 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럼 e, f의 bd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행렬식 구하는 방법으로, 자, 이 방향은 우리가 플러스 방향입니다. 그래서 AD, 이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마이너스 BC. 자, 이 방향 플러스 방향 ED, 이 방향 마이너스 방향 DF, 이렇게 하고 Y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똑같이 밑에는 똑같습니다. ABCD 그대로 쓰고 Y 자리에 있는 BD 대신에 EF를 갖다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AD 마이너스 BC, AF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아까 식을 한번 보면, 자, 3원, 자, 요거를 갖다가 그대로 복사를 해가면서 써보면 되겠네요. 음, 음, 뭐가 제대로 안 들어왔네요. 자, 선택을 다 했었는데 왜 선택이 안 되지? 예. 컨트롤 C, 컨트롤 V. 예, 됐죠? 자, 이렇게 이제 식이 있었다고 보십니다. 그럼 I1, I2를 갖다 우리가 구해야 되잖아요. 자, I1, I2를 구해야 되는데, 자, I1부터 먼저 구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I1은 밑에 거는 4개를 그냥 그대로 쓰는 겁니다. 3, 2, 3, 그죠? 3, 2, 2, 3. 그리고 위에 거는 지금 이 자리를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요걸 먼저 쓰는 거예요. 그죠? 50. 여기는 2, 3 그냥 그대로 씁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9죠. 빼기 이렇게 하면 4입니다. 그죠? 그 다음 요거는 이렇게 하면 15고 빼기 이렇게 하면 20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5분의 마이너스 5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1A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I2 계산해 보면 역시 I2도 똑같습니다. 밑에는 자 3, 2, 2, 3. 요거는 한 번만 계산해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같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 3위가 있는데 이쪽에 건 얘가 와야 되기 때문에 50이 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5가 되는 걸 알고 있고요. 자, 여기는 30에서 10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20이 되니까 4A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크레이머 룰이라고 하는데 행렬식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자, 3개짜리도 동일하게 이런 방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를 하시고,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뭐 외우시려면 외워보시고, 안 그러면 그냥 변수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용해서 뭐 풀어도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기에 연립 방정식을 푸는 그 방법이 있어요. 이제 제가 계산기 활용법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또 이번 수업도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중첩의 원리, 그 다음에
자, 중체 분리하고, 예, 태블인 정리, 노튼 정리, 그 다음에 최대 전력 전달 정리, 등전이의 개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쭉 해서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